그 중국 통로로 어떻게 영화를 봤어요. 개그맨 같은 거. 아, 개그 프로 봤구나. 네, 봤는데 연변. 네, 그거는 말이 통하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돈 벌러 한국에 간다고. 개그에서 그래서 저거 뭐지? 중국도 잘 사는데 부디 왜 한국까지 가서 돈을 벌지 하며 좀 이렇게 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하루 일을 하면 최소한 보름은 살 수 있다는. 한국에서 하루를 일하면 최소한 보름은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예. 저기 뭐지? 야, 저기 우리 한민족인데 말도 통하고 행동도 통하고 뭐 그래 좀 약간 마음에 좀 이렇게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밀수를 하다 보면 또 보이부도 잡히게 되고 깜방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하고 교섭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걸 또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깜방 생활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정보가 많아요. 네,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 간수들이 이렇게 없는 셈을 타가지고 서로 말을 하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고 무슨 발전되고. 예, 저는 진짜 금방 제대돼가지고 금방 이게 사회 들어서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았거든. 거기서 알게 되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나도 그러면 나가게 되면 바로 그냥 한국 가야 되겠다. 아무리 날 죽이진 않겠지. 네, 그 사회주의라고 친송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 북한 자체가 이렇게 지금 썩어 빠졌는데, 지금 먹여 살리지도 않고 그냥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가다 놓으면, 누가, 네. 먹여 살리지도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했더니 또 잘못했다고 잡아놓고. 여기서 진짜 내가 충성을 해야 막 의무도 없고, 네, 진짜 이게 내가 무조건 간다. 네, 이런 뭔가 결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밀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한국 선전화, 네, 엄청 큰 거, 이게 진짜 희귀하더라고. 그것도 2대를 받았었는데, 그걸 그대로 법에 바친 거죠. 아니, 그러면은 한국 선전화가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국 선전화를 받았어요? 핸드폰을? 중국 가서 받아왔죠. 한국 핸드폰을?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한국 핸드폰을 들여보내서 국제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는 게 통화보다도 우선 문자가 카톡이도 문자가 순환하게 그렇죠. 되는 네, 것들.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카톡 수시로 사진도 전송받고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한국 핸드폰을 들여보낸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한국 핸드폰을 직접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북한 들어가서 이제 한국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치기 전에 한국 핸드폰을 딱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죠. 어땠습니까? 깜짝 놀란 것이 화면을 켜가지고 딱 터치를 했는데 그 신고 전화번호부터 쫙 있는 거예요. 즉 그게 112, 119, 119 뭐 문화센터 간 신고 뭐 이런 뭐 교통함지로 다 있더라고. 쫙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무서운지. 왜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신고라는 소리에 한글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좀 무섭잖아요. 북한에서는 신고라는 말만 들어도 철렁거리죠, 심장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뭔가 이렇게 신고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나라구나. 예, 뭐 진짜 이게 경찰청 무슨 어디 보이부 뭐 이렇게 보이부가 아니고 어디 국정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 언제래 또 눈문 총알에 맞을지 몰라가지고 네, 바로 2대를 바쳤죠, 제가. 무서워서 바쳤네. 네, 무서워서 바쳤죠. 일단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그런 건 총살감이잖아요. 그렇지. 네, 총살감이죠. 그럼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좋았죠. 엄청 큰 데다가 액션이 돼 있고 고향 핸드폰은 다 이런 조그만 요만한 기다란 뭐 접이식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스마트폰. 스마트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탁 누르기만 해도 터치만 해도 터치만 탁탁 하고 거기다 영화도 볼 수도 있는 것도 화면도 커서 좋고 화질도 좋아서 좋고. 이 좋은 거를 그냥 언제 눈먼 총알이 맞아서 죽을지 몰라서 겁나서 보이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힌 거는 중국 연변에서 하는 개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본 거랑 또 보이브 안에 들어갔더니 보이브 깜방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나를 한국에 가게끔 만들어준 이야기를 들은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다 이게 한국에 친척들이 있는 분들 다 이런 그리고 교섭을 해가지고 그리고 발전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 보게 되면은 자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금도 많고 근데 그걸
한국에서는 다 이런 탐지기로 바로 걸러내가지고 다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 뽑아내고 땅 밑에 거. 근데 북한은 솔직히 자원이 많잖아요. 금이고부터. 근데 그런 걸 기술이 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한국에서는 탐지기를 먼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여기에 매장되어 있느냐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기계 자체가 장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 인력으로 막 다 파내서 보고 없으면은 또 다른 땅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헛일을 많이 하는 그쵸,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랑 들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발전했구나. 옛날에 생각했던 그 한국이 우리 민족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렇죠. 뭐 옛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가르치는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동포 도와주자. 누가 누굴 도와줘?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벽보에다가 이런 써 있잖아요. 한국에서 수술비 얼마, 수술비 얼마. 솔직히 한국가 맞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보험으로 시작해가지고 보험제도가 좋으니까. 네. 근데 실제 북한은 모든 게 공짜고 모든 게 무료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이 목숨을 생각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었습니다. 네, 수술 중에 사망했으면 끝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게 없고 이거 없지. 밝히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렇지. 네, 좀 그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차라리 돈을 내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사는 게 낫지. 저희 엄마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병원 입구에 정문 입구에 북한은 모든 게 무상으로 되어 있고 무상치료제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 전부 다 맹장 수술 얼마 찢어져가지고 꺼내는 수술 얼마 이게 쭈르륵 다 되어 있는데 한국 돈하고 북한 돈하고 워낙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환율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그 숫자만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막상 살면서 보니까 의료보험제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런 또 혜택이 있어서 정말 배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럼 한국 올 때 뭐 한국이랑 연결이 돼서 브로커를 찾아서 온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밀수를 하다 보니까 이간돈 작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돈을 넘겨주는 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탈북민들이 돈을 북한에는 가족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랑 자연스럽게 통화를 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자를 잘 안 쓰잖아요. 자, 이자, 저자 하게 되면 완전 나쁜 그런 용어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근데 어떻게 영화를 보면 탈북자 하기 때문에 고향에 있을 때 북한에서는 반역자, 반역자, 자자가 들어가는 건 나쁜 어휘 표현인데 그런데 이게 탈북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남조선에서는 우리 간 사람들을 저렇게 자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쁘게 보는구나. 뭔가 갈라지게 뭔가 이렇게 구민하고 이렇게 탈북자들 이렇게 갈라보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처음에 진짜 이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7년이나 세월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는 탈북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러거든. 탈북자입니다. 그렇지. 이게 원래 당당한 표현이구나. 몰랐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랑 그 탈북민이랑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렇죠. 뭘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 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고 한 마을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자들이 모여서 사는가 이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가다 놓고 사는 가다 놓고 한 마을 같은데 우리 말하면 고향 같은 게 교도소라든가 그렇지, 뭐 이런 정치범 수용소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은 다 가거니와 가게 되면 정착할 수 있는 돈도 주고 그 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정착을 시작을 걸음마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거기서 이게 뭐야 그럼 나도 갈 수가 있구나 하고 시도를 했죠.
그게 궁금하지 당연히. 네, 가게 되면 또 잡혀가지고 고문 받고 막 이러다가 풀려 나오는지 이것도 많이. 그것도 궁금하고. 네, 네.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이부에 너무 네. 시달려가지고 그 고문이 무서워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제 밀수를 하면서 중국 집들이랑 다니면서 좀 전에 뭐 중국 연변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에 한국이 잘 산다, 중국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한다라는 콘서트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네. 중국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아, 잘 산다고 했죠. 대방 보고 대방. 거래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한 적이었는데 한국 잘 사냐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 분이 친구가 한 번 왔었는데 조선말을 좀 잘했어요. 한족이었는데 야, 그 작은 나라는 자동차도 만들고 뭔도 만들고 엄청 잘 살아. 그 한국에 가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예, 중국은 아무리 크지만 차도 이렇게 대량적으로 생산을 못하는데 그때 당시는 근데 한국은 작은 나라이면서도 순간에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너무나 잘 산다. 네,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네, 반도체. 네, 그냥 못하는 것도 없고 못 생산하는 것도 없고. 잘 산다. 네. 가라 했구만. 야, 너 거기서 살지 마 가라 막. 우리는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하자. 이 나쁜 선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 자본주의 이런 이색적인 문화를 지금 퍼붓고 있구나. 그 한족들이. 네, 네. 어떻게 보면 간첩 뭐 이런 생각, 나쁜 영향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사상적으로 변질시키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서 너도 빨리 자유를 찾아서 진짜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었다는 것을 네, 오늘도 또 느끼게 됩니다. 참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가다 놓고 통제하고 교육시키고 정신교육시키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의심하고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눈가기를 다 막아놓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이랑 연결을 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너 혼자 왔어요? 일단은 제가 감방생활 한 6개월을 했거든요. 제가 보이부 감방생활 하고 나와가지고 불과 2달 만에 왔었는데 애는 같이 살던 와이프한테 있고 제가 불경경비대를 끼고 중국에 거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 2명 거기다 함께 그러니까 3명이 예, 넘어온 거죠. 3명이. 예. 그러면 그 2명도 한국에 갈 결심을 하고 같이. 그렇죠. 네, 그분들도 보내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혼자 걸음보다도 그렇지. 네,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해서 함께 가면 힘도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혼자 이렇게 정말 정처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것보다 사실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이잖아요. 누군가 같이 옆에 있으면 정말 이게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이 같이 떠났구나. 그러면 그렇게 3명이 같이 출발을 해서 이제 어디를 통해 오셨어요? 일단 중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한 하루 정도 해가지고 네, 라오스 대사관. 네, 거기서 한 2달. 라오스 대사관이면은 한국 분들을 대사님들을 직접 보셨겠네요. 네, 그렇죠. 직접 봤죠. 이렇게 직접 한국 사람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이게 대화도 그렇고, 이게 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유럽 나라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처럼 생긴 줄 모르고. 그래서 뭔가 이게 계속 그 신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선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은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모색도 좀 많이 머리 색깔도 틀리고 막 이모저모로 했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말도 잘 되고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야 이런 좋으신 분들이 진짜 좋구나. 또 있는 동안 진짜 잘해줬거든요. 삼시세끼를 진짜 우리 구미에 맞게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조건을 지어줬거든요. 막 먹고 싶은 거는 말을 하게끔 또 했고. 그렇지. 네, 그렇게 너무 진짜 이게 친절하게 잘 있은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얼마나 있다가 한국? 2달 정도요. 빨리 왔네. 네, 그래도. 빨리 왔죠. 또 이번에는 인생에 처음 타는 비행기를 타고. 진짜 이게 생각이 진짜 180% 팍 바뀐 게 어디냐면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